오늘은 뇌경색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전조 신호와 그 의미까지 모두 알게 되시는데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건강 비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 신호라고 하면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먼저 조용히 찾아오는 변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다름 아닌 다리에서 시작되는데요. 발병 며칠 전부터 다리가 먼저 위험 신호를 깜빡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데 한쪽 다리가 유난히 뻣뻣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발끝이 턱 걸려 휘청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대부분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나 하고 넘기시는데요. 운동을 안 해서 근력이 떨어졌나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십니다. 가족들에게 다리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셔도 비슷한 반응이 돌아오는데요. 운동 부족이니 밖에 나가서 좀 걸으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리가 보내는 이 작은 변화는 사실 뇌가 보내는 첫 구조 요청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호를 읽는 법만 알면 충분히 미리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한번 발병하면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무거운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목숨을 건진다 해도 반신마비나 언어 장애가 남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뇌경색이 벼락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는 동안 몸은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고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다리에서 가장 먼저 이상이 나타납니다. 발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변화가 그 첫 신호일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변화를 단순한 근육 약화로만 여기고 지나친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전조 신호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다리에서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다리는 뇌 혈류 이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 동맥이 길고 말초까지 산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액 흐름이 조금만 줄어도 곧바로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다리가 그만큼 혈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독일과 네덜란드의 대규모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연구에서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 다리 이상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었던 거죠. 특히 일과성 허열 발작, 흔히 TIA라고 부르는 경우에 신호가 더 뚜렷합니다. 발병 며칠 전부터 다리가 미리 위험을 알려주는 셈이죠. 다시 말해 몸은 마지막으로 회복의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회를 알아차리느냐 아니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제서야 아, 그때가 신호였구나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조기에 대응했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던 분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데요. 그 결과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시게 되는 거죠. 이제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럼 왜 다리에서 뇌경색 신호가 나타나는지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오래된 고층 아파트에 비유해 볼게요. 수압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물이 안 나오는 곳은 꼭대기층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는데요. 혈액 공급이 약해지면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뇌혈관이 막혀 전체 순환이 나빠지면 다리 근육까지 산소가 부족해지는데요. 그래서 힘이 빠지고 감각도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 뇌의 독특한 구조인데요. 뇌는 좌우가 서로 교차하며 우리 몸을 조정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를 조절하는데요.
신경이 중간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쪽 뇌혈관이 막히면 반대편 다리에 먼저 신호가 나타납니다. 왼쪽 뇌 문제는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뇌 문제는 왼쪽 다리에 나타나죠. 게다가 다리는 걷기와 균형 체중 지탱을 동시에 해내는 부위인데요. 그만큼 뇌의 작은 이상도 다리에서는 금방 티가 납니다. 쉽게 말해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보다 다리가 먼저 반응할 때가 많은데요. 이건 뇌가 교차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뇌 건강의 조기 경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있었던 두 분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분은 신호를 제때 알아채고 건강을 되찾으셨고 또 한 분은 그러지 못하셨는데요. 두 사례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먼저 68세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3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진다고 느끼셨습니다. 본인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는데요. 어느 날 따님과 마트에 갔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잘 걸으시던 분이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주저앉을 뻔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본 따님이 곧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70%가량 막혀 있었습니다. 발견이 늦었다면 몇 주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 약물과 생활 습관을 함께 교정했는데요. 그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72세 여성의 경우는 너무 늦게 발견된 안타까운 사례였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 빠지는 증상을 반복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나이 들어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셨는데요. 운동이 부족하다며 조금 더 걸으라고 권하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셨는데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왼쪽 반신마비가 남아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시게 되었는데요.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가셨다면 결과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저 몇몇 특별한 사례일까요? 다시 말해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뇌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인데요.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고작 4시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는데요. 그래서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7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등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한쪽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경험이 여기에 해당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이 이를 단순한 피로나 운동 부족으로 돌리곤 하십니다. 그런데 운동 부족이라면 보통 양쪽이 함께 약해지며 걸을수록 지쳐가는데요. 뇌혈관 문제는 한쪽 다리만 갑자기 뚝 힘이 빠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거나 같은 쪽에서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니라는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을 호소한 환자분을 검사해보면 결과가 뚜렷한데요. 상당수에서 뇌혈관 협착이나 미세한 뇌경색이 발견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져 뜨겁고 차가운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이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데요.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저림은 발끝에서 시작해 서서히 위로 퍼지는데요. 자세를 바꾸면 다시 가라앉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반면 뇌혈관 문제로 오는 저림은 한쪽 다리에만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되며 발 자체는 멀쩡한 것이 특징이에요. 감각을 처리하는 뇌의 피질에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건데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덜 뜨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 즉 조카수입니다.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 생기는 증상이에요.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데요. 그래서 걷는 소리가 달라지고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르고 가족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거나 발 끄는 소리가 난다고 느끼시게 됩니다. 한 사례에서는 아내가 신발 앞창이 한쪽만 닳는다고 의심해 병원에 가셨는데요.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확인되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잘 다니던 길인데 요즘 따라 문턱이나 계단에 자주 걸리신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이건 문턱을 못 봐서가 아니라 고유 감각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는데요. 고유 감각은 내 발의 위치와 자세를 뇌가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발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건 이 감각 덕분인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낙상이 단순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골절과 장기간의 와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물론 누구나 가끔은 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된다면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데도 저절로 나타나는 움직임입니다. 가만히 있으려 해도 다리가 자꾸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경우예요. 누구나 피곤하거나 긴장하면 다리가 잠깐 떨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금방 멈추고 쉬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떨림은 원하지 않아도 반복됩니다.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것이 분명한 특징이에요. 뇌는 다리에 움직이고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혈관이 좁아지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져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다리가 자꾸 움직이는 건 나이나 관절 탓만은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떨림이라면 꼭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보셔야 해요. 여섯 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우리 뇌 뒤쪽의 손에는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이곳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해지는데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이 꼬이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일어설 때 생기는 저혈압이나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잠시 쉬면 좋아지는데요. 손의 혈류 이상으로 생기는 휘청거림은 반복되고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 특별한 이유 없이 걷기만 하면 한쪽으로 기울고 중심을 못 잡으신다면 반드시 뇌의 이상 신호를 의심하고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흔히 TIA라고 부르며 가장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건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이 다시 괜찮아졌으니 별일 아니라고 안심해버린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경고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겪은 환자의 75%가 석 달 안에 뇌경색으로 진행하는데요.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오히려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신호인데요. 절대 괜찮아졌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 사례에서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 귀가하셨는데요. 가족이 불안해 다음날 병원에 모시고 가 작은 뇌경색을 조기에 잡았습니다. 만약 그냥 넘겼다면 며칠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그만큼 일시적 회복은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신호를 살펴봤는데요.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